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올해 들었던 기업 관련 소식 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애플카의 개발 취소였습니다. 그냥 전기차도 아니었죠. 무려 자율주행 전기차였습니다.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이폰처럼 생활에 큰 진보를 가져올 만한 일이었죠. 사실 애플이 처음 전기차를 연구한다고 언론에 공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라고 해도 과연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만들던 회사가 안정성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대중들은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왔으니 차세대의 먹거리로 정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성공했다면 테슬라에 충분히 대항할 만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취소되어서 아쉽게 됐습니다. 한때 이런 농담이 유행을 했었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어렸을 때 폰 파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물론 삼성전자의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스마트폰이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 그리고 주가를 결정짓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름이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반도체로 바꿔도 큰 위화감이 안 드는 상황이죠.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이 중심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수익 구조를 보면 2024년 첫 번째 회계 연도에 매출이 160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폰이 58%를 해냈습니다. 9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애플의 2024년 첫 번째 회계 연도면 한국으로 치면 아마 작년 4분기겠죠. 올해 애플의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한데 작년 9월 중순에 아이폰 15가 출시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IT, 모바일 쪽의 매출은 25조 원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이 너무 대단한 기업이라서 그런 거지, 제조업에서 분기 매출 25조 원, 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다만 비교 대상이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라서 초라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2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훨씬 작은 회사였던 대만의 TSMC는 9위이며 시총이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TSMC가 파운드리 산업에 60% 전후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만의 정치적 혹은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해서 TSMC가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 한 점유율 순위는 이대로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력이라면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에게 파운드리 생산을 맡길 이유가 없죠. 삼성이 투자 시기를 몇 년 놓치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TSMC를 아예 추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법 처벌이 약해서 중국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들이 계속 기술을 빼가고, 요즘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으로 26조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260조 원을 지원해도 TSMC를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도 마냥 꽃길만 걷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2분기 실적, 한국으로 치면 올해 1분기 실적이죠. 매출 124조 원, 그중 아이폰의 매출은 63조 원에 달해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아이폰에 편준된 매출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 게 이미 10년도 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애플 같은 기업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도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애플이 1위로 올라서고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그 뒤를 중국의 샤오미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화웨이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죠. 애플처럼 자체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이 미국한테 소위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애플을 그렇게 사랑하던 중국인들의 아이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향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올해 2분기에 19% 이상 판매량이 줄어서 중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할인에 들어갔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ID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퍼브 제품 등 중고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3억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재작년 2억 8천만 대와 비교해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IDC는 중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평균 8.8%씩 성장해 2027년에는 4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88조 원에서 2027년에는 15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신 비용의 부담 때문에 중고 폰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선진국 기준 40개월이 넘어서 중고 스마트폰 시장의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매년 그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면 쓰던 거 중고로 팔고 새 제품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평균적으로 3년 넘게 쓰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애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스마트폰 판매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되면서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 저하와 중고 제품의 활성화 역시 애플에게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카드가 바로 전기차 산업 진출이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5년 동안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154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개발했으니 그 이상이겠죠. 더불어 다른 사업 진출 기회를 포기하고 선택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그 이상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도대체 왜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건 팀 쿡 등 애플의 최고 경영진들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치솟는 물가의 영향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을 때 시도하기는 부담스럽죠. 한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를 봐도 최고가 기준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충분히 탈만합니다. 좋아요. 당장 내일부터 EU가 전기차만 만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핵심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편의성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더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전기차는 힘이라든가 충전 시간, 충전 인프라에서 아직 내연기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 충전을 제대로 못했네. 그럼 어디에 충전소 있나 찾아다녀야 하죠.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 가면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전기차 판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거죠.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기 전에 전기차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살 때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죠. 하지만 만약 구매하는 자동차가 10,000대, 10만 대 이상이라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미국 최대 렌트카 기업인 허츠의 사례를 보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최대 카 렌탈 기업인 허츠는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는 수리 비용이 높고 고객들의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객들도 한두 번은 호기심에 전기차를 타보겠지만
결국 충전 인프라에 고생 한번 해보면 전기차는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츠는 2024년 말까지 25%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전기차의 충돌과 파손 관련 높은 비용을 이유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츠는 작년 4분기에 전기차 중고 판매로 인한 약 3,350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억 원을 넘게 손해가 나더라도 중고 판매를 고집한다는 건 계속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대여를 해줬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직원들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허츠 같은 큰 렌탈카 기업조차 전기차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는 전기차가 여전히 신뢰성과 높은 부품 가격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높은 수리 비용은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한참 비쌌을 때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이번 허츠의 전기차 매각 소식은 나쁜 신호입니다. 당연히 2만 대의 중고 전기차가 시장에 풀릴 것이니 중고차 가격이 큰 영향을 받겠죠. 사실 2만 대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허츠라는 큰 회사가 저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황급히 전기차를 판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에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결국 전기차 진출을 포기했지만 반대로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판매량은 합계 730만 대로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세계 3위입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가 일본하고 독일 빼고 다 제낀 거죠. 그리고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2위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차량 조립하는 회사가 대단한 실적을 낸 거죠. 생산 인력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건 연구, 마케팅 등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실적을 낸 건 바로 일본의 토요타였습니다. 2023년 그룹 전체 판매량은 1123만 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일본 기업사 최초로 영업이익 5조엔을 넘겼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은 26조 원이었으니 판매량과 이익면에서 모두 압도를 한 거죠.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변에 많은 우려를 샀었는데 그동안 전기차는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에 집중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이면서 지금 테슬라는 물론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중국의 덤핑입니다. 올해 안에 BYD가 1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BYD가 이러면 다른 국유 자동차 기업들도 비슷한 가격대에 제품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국유 기업이 많죠. 이 기업들은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오고 연장도 잘 됩니다. 중국의 이런 덤핑 공세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한국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전기버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산보다 1억 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산은 CATL 등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이 생산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당 1억 원의 차이가 날 정도면 이건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현황을 보면 2021년 284대, 2022년 533대, 2023년 1028대로 해마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총 1845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이고 같은 기간 국산은 겨우 1262대였다고 합니다. 인천 역시 3년간 중국산 142대, 국산 6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중국산 516대, 국산 614대로 국산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중국산 버스를 도입하는 건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의 영향입니다. 환경부가 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2021년부터 2023년 수도권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2,857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1,454억 원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된 전기버스 4,448대 중 56.2%인 2,503대가 수입이었는데 100% 중국산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43.8%인 1,945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저지른 만행입니다. 환경부는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건 무역 규정상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은 한국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반격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공무원들의 사고인 것입니다.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 올해 2월 이제서야 성능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국노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종이나 이완용만 매국노인가요? 환경부의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중국산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저 지자체장들이 바로 매국노인 겁니다. 다른 수입 차량도 많은데 왜 중국산에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기차는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리고 상호주의도 견지해야죠. 중국에서 한국산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를 차별했다면 당연히 그대로 돌려주는 게 바로 정상인들 사이에서의 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산업 진출을 포기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존재 때문에 전기차의 개화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장은 정체되고 있는데 오히려 경쟁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테슬라 같은 강자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 덤핑이 시작되니 아무리 애플이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전기차 산업 진출의 꿈이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애플차는 언제든지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수탁 생산하고 싶은 자동차 회사들 역시 줄을 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